이번 시간에 같이 볼 내용은 로그 함수의 뜻과 그래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지수 함수의 뜻과 그래프라는 걸 살펴봤던 거 기억할까요? 일단은 그걸 잘 기억해야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데, 자, 그 이유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읽어볼게. 지수함수 y는 ax 제곱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1대1 대응이므로 역함수를 갖는다. 이때 지수함수 y는 ax 제곱의 역함수는 y는 로그 a의 x다. 그리고 그때 y는 로그 ax를 a를 밑으로 하는 로그 함수라고 하겠다. 그리고 로그 함수 y는 로그 a의 x라고 하는 놈은 정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고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읽었을 때 또는 이제 이 글을 봤었을 때 어떻게 이해가 잘 됐을까요? 자, 봐봐요. 이 말들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볼 건데, 자, 우선 우리가 연산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연산. 자, 연산으로 돌아가 보면, 자, 우리가 지수 연산을 먼저 배웠어요. 맞지? 지수 연산을 배웠는데, 지수 연산이 뭐였었냐면, 자, A라는 놈에게 뭔가를 넣을 거야. 그래서 뭐가 튀어나와. 이런 게 지수 계산이지. 자, 근데 이제 이 뭔가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이제 문자를 한번 줘볼게요. 자, A라고 하는 놈에다가 X라는 걸 넣었더니 Y가 튀어나와. 이런 지수 연산이 있었대.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뭐냐면 이런 지수 연산이나, 자, 이거를 밑이 A가 되도록 하는 로그에다가 Y를 넣었더니 X가 나오더래 라고 연산을 보는 것은 서로 같았다. 그리고 이런 걸 우리는 로그라고 배웠다. 기억나지?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둘은 서로 무슨 관계다? 역연산 관계다. 얘는 x를 넣으면 y가 나온다. 얘는 y를 넣으면 x가 나온다. 이런 관계에서 역연산이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맞지? 자, 근데 봐봐. 함수를 한번 넘어가 볼게. 자, 우리가 이런 지수 연산에서 이 x 값들을 실수 전체의 값을 다 넣어 보겠대. 이걸 실수 전체의 값으로 다 넣어 보겠대. 그러려면 이 a라고 하는 것이 제한이 붙어야 되는데 밑 a는 0보다 커야 되고 a는 1이 아니어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실수 값들을 다 넣어 봤더니 이런 함수가 만들어졌던 거지. 기억나? 이런 함수들이 쭉 다 만들어졌던 거야. a가 만약에 1보다 크다면, 자, 그리고 a가 0과 1 사이에 있다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들이 점으로 찍혔단 말이야. 관계식에 의해서. 맞지? 그래서 우리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y는 a의 x제곱입니다 라는 함수로 불렀단 말이야. 됐지? 여기까지. 자, 근데 이런 지수는 얘들아, 이런 로그랑 무슨 관계라고요? 이런 로그랑 역연산 관계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이 함수를 내가 역연산을 하고 싶어. 다시 얘기하면 밑이 a짜리 로그에다가 y를 넣으면 x가 되도록 하는 연산을 보고 싶어. 자, 근데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어. y를 넣으면 누가 튀어나오는? x가 튀어나오는 함수를 보고 싶대. 함수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이 y를 뭘로 보겠다는 거냐면 얘를 정의역으로 봤었을 때 이 x 치역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대. 그럼 우리가 함수일 때는 보통 정의역을 뭐라고 볼 거니까? x라고 볼 거니까 새로운 함수 로그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는 정의역이 x, 그러니까 이 자리가 x였으면 좋겠대. 그랬을 때 나오는 결과 y를 살펴보고 싶은 거지. 근데 우리가 이미 이런 과정들을 뭐라고 배웠냐면 역함수를 구해가는 과정입니다 라고 배운 적 있지, 수하에서. 자, 주어진 함수가 주어진 또는 관계식이라 할게. 주어진 관계식이 이 관계식이랑은 완벽하게 일치한다라는 건 이 연산 관계에서 알아냈었는데 함수의 의미로 보고 싶어서 y라는 문자 대신에 x를 대입하고 x라는 문자 대신에 y를 대입하겠대. 똑같은 말로는 이 y가 하는 역할을 정의역으로 보고 싶고 x가 하는 역할을 치역으로 보고 싶대. 여기서는 x가 정의역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y가 치역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역할을 바꾸고 싶은 거야. 그래서 x 대신에 y, 그 다음 y 대신에 x를 대입하자. 그게 이거잖아. y 대신에 x를 대입하고요. x 대신에 y를 대입해서 만든 이거.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다고요? 역함수라고 불렀던 거야.
기억나지? 그럼 누구의 역함수야? 라고 물으면 여기 있는 이놈 갖고 만든 거니까 저 녀석의 역함수야. 그럼 우리가 이제 이 형태를 관계식을 봤더니 로그로 표현되어 있는 관계식이라서 로그 함수라고 부를 텐데 이 로그 함수는 알고 봤더니 누구의 역함수다? 이놈은 지수 함수의 역함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걸 글로 써둔 거야. 이렇게. 됐니? 자, 그래서 봐봐요. 이제 다시 읽어볼게. 이 지수함수 y는 ax 제곱이라고 하는 놈은 당연히 이런 범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이. 자, 이런 범위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때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다시 말하면 정의역이 얘들아, 정의역 x 값이 실수 전체야. 지금 그림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 그림이든 x 좌표는 실수 전체거든요. 그치만 y는 어떻게 대응됐었더라? 그치? 무조건 0보다 큰 값으로 대응이 됐기 때문에 양의 실수 전체 집합으로 대응이 된 거야. 공역, 치역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그때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 됐다라는 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래서 역함수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놈의 역함수를 구해봤더니 관계식 자체가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더라. 됩니까? 이제 다 이해가 되죠? 설명했던 것들을 토대로 보니까. 그리고 그걸 이제는 밑을 a로 하는 로그 함수라고 부르겠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 문구인데 정의역은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건 보시면 알겠지만 이 두 개가 역할을 바꾼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치역이었던 게 로그 함수로 돌아오면 정의역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 이 정의역이었던 게 지수함수에서 로그 함수로 넘어오면 뭐가 되는 거였다? 치역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야.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것까지가 되면 로그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구나 라는 것까지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함수라는 건 항상 뭐랑 같이 봐야 돼? 그래프. 관계식이 이렇게 됐다, 관계식은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 라는 걸 알았지만 항상 그래프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자, 밑으로 내려가서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미 이제 위에서 뭘 알아냈냐면 로그 함수라는 것 자체는 지수함수의 역함수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프를 살피려고 생각을 해봤더니 지수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몇 가지였더라? 두 가지였더라. 밑 A 있지? 밑 A라고 하는 요 놈이 1보다 클 때는 무슨 형태로 그려지더라? 증가인 함수 형태가 그려지더라. 난 지금 지수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밑이 A인데 이 밑 A가 만약에 0과 1 사이에 있다면 0과 1 사이에 있었다라면 이 지수함수는 감소하는 형태로 그려지더래.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거에 의해서 토대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내가 생각하는 A의 X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야. 맞지? 자, 이쪽으로 좀 가볼까요? 자, 감소하는 형태라면 이렇게 그리면 이게 내가 생각하는 Y는 A의 X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야. 됐나요? 자,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이 함수의 역함수를 그릴 거야. 역함수 어떻게 그리면 돼? 맞습니다. y는 x라는 선을 쭉 그어서요. 자, 얘 a 대칭이 되도록 하는 함수를 그려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누구라고? 방금 배웠던 거에 의하면 밑이 a가 되도록 하는 로그 함수가 만들어지더래. 자, 감소하는 것도 한번 맞춰서 그려볼게요. y는 x라는 선에 대해서 대칭인 걸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대칭 맞춰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게 내가 생각하는 로그 함수 y는 로그 ax라고 하는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거래. 대칭 어렵지 않지 얘들아? 대칭 시킬 수 있지 다들? 자, 이거 대칭 시키는 거에 다들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을 대칭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부분적으로 나눠서 보시면 돼요. 이만큼을 대칭시키면 어디로 가? 여기 대칭된 이쪽으로 가겠지? 얘들 이렇게 대칭시킨 거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라도 대칭을 한번 시켜보시면 빨간색 대칭을 시키면 파란색이 된다라는 걸 다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아까 했던 얘기 다시 돌아가서 해볼게요. 선생님이 이거 쓸 때 누구 걸 생각해서 썼냐면 지수 함수 걸 생각해서 a가 1보다 크면 증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림 그리고 봐봐. 그림 그리고 보니까 저 부분 뭐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 지수 함수가 아니라 로그 함수라고 봐도 무슨 형태야? 증가야. 그래서 이 부분은 로그 함수 입장에서도 a 값이 1보다 크면 밑이 1보다 크면 무슨 함수가 만들어진다? 증가하는 형태가 만들어진다.
됐죠?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걸 얘기를 할 때는 처음에 이 부분을 얘기를 할 때는 난 지수를 감안하고 표현했던 거거든. 밑이 지수에서의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감소하는 형태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렸잖아. 맞지? 이렇게 그렸었던 건데 해보니까 로그 함수도 어때요? 감소하더래. 됐니? 그래서 이건 로그 입장에서도요.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감소하는 거니까 크게 헷갈리지 않고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봤대. 원래 지수함수에서는 특징도 생각해 봐봐. 지수함수에서는 특징이 이렇게 밑에 따라서 증감이 달라진다도 있었죠. 뭐도 있었냐면 점근선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자, 이 부분이 점근선 역할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이때 이 점근선의 이름은 뭐였어? 라고 물으면 당연히 y는 0이었어. 이거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뭐가 되는 거야? 그치, 여기에 있는 이놈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대칭을 시키게 되면 누가 되는 거다? x는 0이라고 하는 저놈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다? 점근선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됐나요? 자, 그래서 로그 함수도 뭐가 있대? 점점 가까이는 가지만 닿지 않는 선이 있대. 실제로 얘들아 이거 잡혀 봐봐요. 계속적으로 여기 갑니다. 계속적으로 0으로 가까이 가고 0으로 가까이 가도 이런 닿지 않는 선이 존재하는 거야. 이해됐지? 자, 좀 쉽게 이해됐으니까 이렇게 갈 수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가까이 쭉 간다 하더라도 닿지 않는 선 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뭐가 존재할 거라고요? 점근선이 존재할 거라고요. 우리가 지수에서도 배웠지만 지수함수가 증가하든 감소하든 저기 점근선은 누구였다? 맞아요. y는 0이었다. 근데 이놈을 다시 뭐 할 거니까? 대칭시킬 거니까 x는 0이라고 하는 점근선이 로그에서는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지. 됐어요? 자, 그걸 조금 더 글로 써놓은 거, 자세히 써놓은 게 여기 있는 이만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만큼의 내용 다시 볼게요. 자, 1번 정의역은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의역은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파란색 점이 찍혀있는 곳들 있지. 이 파란색 점이 찍혀있는 곳은 x값은 무조건 전부 다 0보다 크다. 이거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런데 점이 안 찍혀 있잖아. x가 0보다 작은 쪽에 점이 안 찍혀 있기 때문에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만 점이 찍힌다. 정의역은 x값은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치역은 y값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프 밑으로 쭉 내려갈 수 있고 이거 천천히지만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 y값은 위로는 제한이 없고 밑으로도 제한이 없어. 그래서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근데 그게 감소일 때도 마찬가지일 거다. x값은 무조건 여기 0보다 큰 쪽에서만 찍히네. y값은 계속 올라갈 수 있고 계속 내려갈 수 있어. 그러면 y값은 실수 전체겠네. 그래서 로그 함수는 정의역이랑 치역이 지수 함수랑 반대야. 생각 당연하잖아요. 역함수 관계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여기 보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는 a 값이 1보다 크다. 다시 말하면 밑이 1보다 크면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 무슨 말이다? 증가하는 함수가 만들어질 것이다.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감소하는 함수가 만들어질 것이다. 근데 이거는 지수에서랑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헷갈릴 내용이 아니라서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프는 1,0과 a,1을 지나고, 그건 대입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포인트가 y축을 점근선으로 가진다. 그러니까 y는 로그 ax라고 하는 로그 함수, 가장 기본적인 로그 함수의 형태는 y축을 또는 x는 0이라는 선을 점근선으로 가진다. 이것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은 그냥 식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느냐인데, 자, y는 로그 ax의 그래프와 y는 로그 a분의 1x. 자, y는 로그 a분의 1x는 저기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 a의 마이너스 1제곱의 x, 그리고 이 마이너스 1은 앞으로 나올 수 있을 테니까 마이너스 로그 ax 1테니 여기 있는 함수랑 비교를 해보니까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되더라. 그래서 그런 얘기니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다시 살펴볼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은 지금은 당장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뭐만 생각할 거냐면 지수함수에서 배웠던 것처럼 가장 기본적으로 밑의 범위에 따라서 증감이 변할 수 있는 그래프 개형을 가진다.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점근선을 가진다.
지수함수는 y는 0이 정근선이었지만 역함수 개념을 생각하면 로그 함수는 x는 0이 정근선이 될 것이다. 이거는 증감이 변하느냐에 따라랑 상관이 없더라. 무조건 그런 정근선을 가지더라. 그리고 항상 지나가는 점에 대해서 지금 다시 언급을 하면 지수함수는 0,1을 지났었던 거잖아. 항상 a 값에 관계없이. 대칭시키면 로그 함수는 a 값에 관계없이 1,0을 지난다. 마찬가지야. 1,0을 지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대. 및 a의 값에 관계없이. 자, 그래서 거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기본적인 로그 함수의 정의랑 그래프는 됐다라고 볼게요. 그럼 정리 마지막으로 한번 합시다. 자, 갈게요. 정리. 우리가 이제 배웠어. 지수함수 이전에 배웠는데 이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면 된다? 지금 오늘 배우는 로그 함수라고 배우면 된다. 됐죠? 그래서 관계식으로 따지면 이런 관계식을 가졌던 거를 역함수 구하는 과정에 따라서 y라는 문자 대신에 x를 대입하고 x라는 문자 대신에 y를 대입하면 된대. 근데 이때 이미 역할들을 다 바꾸는 거기 때문에 자, 이때 정의역 x의 역할은 실수 전체에 대해서 다 넣는 거야. 맞지? 근데 그때 대응되는 y 값들, 지역, 공역은 지금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지역과 공역이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불러도 되는데 y는 양의 실수 전체에 대해서만 값을 가지게 되더래. 근데 이렇게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y가 하는 역할은 누가 하게 되고요? x가 하게 되고요. x가 하는 역할은 y가 하게 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범위 자체는 그냥 그대로 실수, 여기는 양의 실수를 가지게 될 건데 얘 입장에서 얘기하면 정의역이 양의 실수 전체가 되는 거고요. 치역이 실수 전체가 되는 거더라.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 식은 이렇게 그대로 두지 않을 거고 y는 하는 형태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수랑 로그의 연산관계를 생각해서 정리해 보니까 y는 로그 a의 x라고 나오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이 y는 로그 ax라고 하는 건 결국은 그래프가 될 거고 이 그래프는 원래 배웠던 지수함수의 역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면 되는데 매번 역함수라고 생각해서 그림을 그릴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릴 수 있도록 연습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 연습하는 과정을 지금 가질 건데 아까 했던 거 정리하는 겁니다. 결국은 자, a 값이 뭐보다 크면요 1보다 크면 무슨 함수? 증가하는 함수를 그릴 거고요. 및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감소하는 함수를 그릴 거야. 자, 대칭 생각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건 맞지만 바로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감소하는 거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특징 하나 더. 얘는 뭘 가지게 된다? x는 0이라는 정근선을 가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감소하는 그래프이더라도 x는 0이라는 정근선을 가지게 될 거고요.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디를 지난다? 1,0을 지난다. a 값에 관계없이 1,0을 지난다. 까지 하면 가장 기본적인 로그 함수를 그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그래프를 그려봐도 확인할 수 있더라. x값은 양의 실수 전체에서 나오고 y값은 실수 전체이더라. 이런 것들은 그래프를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뭐 간단하게 정리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한 거는 이 시간에 한 거는 로그 함수가 뭐냐, 그리고 그 로그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건 어떻게 그려지냐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다음 시간에는 그때 지수함수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을 통해서 조금 식의 변형이 돼도 로그 함수를 어떻게 그려낼 수 있는지 또는 가장 기본적인 로그 함수랑 어떤 관계가 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거니까 자, 잠깐 끊어서 이 다음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